로우 앵글은 이렇고요. 자, 화면에 3차원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것처럼 이제 원근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로우 앵글이 이제 시점하고 연결되는 경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림 3같이 시선에 따른 노우 앵글이 적용됐을 때 이 노우 앵글이 시점에서 연결돼 가지고 경외심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아이가 보는 눈이 이제 어른들은 이제 크고 여러분들 더 이제 경외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위로 쳐다보고 있죠. 위로. 그래서 아이보다는 이제 어른이 훨씬 더 이제 퍼스펙티브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보시면 머리가 작고 몸이 큰 것처럼 이렇게 경외심이 왜곡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저번에 봤었던 것처럼 소시점이 이제 3개 정도 들어갔을 때 그래서 과장된 노우 앵글이 들어갑니다. 빌딩이 이제 부감이 상당히 왜곡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고딕이라고 그래요. 고딕. 그래서 고딕스러운 그 내용이 많이 강조되고 왜곡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카메라웍,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이제 돼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카메라웍은 말 그대로 이제 연출자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면을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요.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팩트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관객들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움직임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영상 매체만 가질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죠. 쇼트나 씬 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피사체의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피사체와 카메라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적어도 이제 3개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이든가, 배경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이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카메라의 움직임은 촬영 방법에 따라 카메라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바꿔가는 이동 촬영과 카메라가 이제 위치를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에 대한 각도를 바꾸는 파노라믹 촬영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펜으로 찍느냐 아니면 틸트로 찍느냐 요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틸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동하지 않고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그리고 펜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틸트처럼 각도가 이제 바뀌는 게 아니고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영화적 연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 시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기본으로 움직임과 멈춤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의 경우는 이제 일정한 공간 내에 카메라가 자유스럽게 움직였지만 과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촬영기가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밖에 줄 수가 없었죠. 장착된 카메라가 전진 후진 일정한 수직 이동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판을 돌렸죠. 그래서 판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 이제 드로잉 자체 판이죠. 판. 그 판들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효과들을 냈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는 많이 해결된 상황입니다. 제한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는 이제 디지털로 접어들면서 많이 해결된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래킹 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트래킹 쇼트,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트럭 업, 트럭 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쇼트, 트래블링 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카메라를 이동차와 같이 이동이 가는 곳에 장착해서 수평 또는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트래킹 쇼트는 말 그대로 펜이에요, 펜. 파노라마 그 형식으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촬영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실사 영화에서는 이제 카메라 원리를 고정시키고요. 그 액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카메라의 측면을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화면이 달리는 사람과 같이 달리고, 그러니까 달리샷이나 팔로우 샷에 해당되는 거죠. 달리고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동 시 카메라와 렌즈의 이동 방향 사이의 각도는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요.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카메라를 이제 이동차에 올려놔 가지고 그 트랙처럼 움직여 가지고 앞뒤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은 렌즈의 움직임 없이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트럭 인, 가까이 찍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막 쓰고 있는 트럭 업,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멀리 내는 거를 트럭 아웃, 혹은 트럭 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줌 인, 줌 아웃하고는 이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영화 이벤트 호라이즈 같은 공포물에서는 인물은 가까이 오고 배경은 멀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줌하고 트럭 아웃을 동시에 사용한 이제 테크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레벨마다 테크닉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인 이제 트럭 인, 트럭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트래킹 슈터죠,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동차에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뒤에서 이제 사람이 이동차를 미는 거죠. 상당히 오래전 그 방법같이, 그리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메라가 앞뒤로 가가지고 피사체가 이제 앞에 있으면 그 피사체를 앞뒤로 해서 이제 우리가 피사체가 점점 커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트럭 인, 그리고 피사체가 점점 멀어지면 트럭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트랙 쇼트를 응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트랙을 지금처럼 그 앞뒤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잡아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 트럭을 미는 그런 식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미는 경우보다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 질투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 장면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흥미를 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 인, 트럭 아웃 경우 이제 트럭을 쇼트를 이제 360도 회전 방향으로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크레인 쇼트 많이 보셨죠? 크레인은 말 그대로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무겁죠. 크레인이라는 게. 그리고 카메라가 그 끝에 달리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그 요소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스포츠 중계 아니면 이제 예능도 이제 조금 크게 스케일이 큰 경우에 이제 이것처럼 크레인 쇼트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크레인 위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하, 좌우 자유스럽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크레인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크레인 촬영을 하는데 좀 작은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미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미 집도 이제 크레인 그 촬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은 이제 그 직선 혹은 곡선 다 가능한 거죠.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크기와 각도를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크레인쇼트의 일부 효과와 유사한 곡선 이동 촬영이라든가 경사진 이동 촬영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거 거꾸로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인 타이틀, 애니메이션의 맨 처음 메인 타이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배경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카메라까지 세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작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워킹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릴 것이 이제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들도 많이 동원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더 자유스러워지고 과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고공 촬영은 드론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크레인샷하고 여러분들 뭐 지미샷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드론으로 찍는 드론샷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크레인쇼트는 존 포드 감독의 대열차, 오래전 그 영화예요. 그래서 대열차 강도에서 보여준 크레인 달리샷은 오래전부터 사용한 크레인쇼트입니다. 지금 대열차 강도를 보시면 이제 최초의 이제 크레인샷으로 볼 수가 있는 작품인데요. 존 포드 그 감독이라는 사람은 서부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자, 3번 이제 펠로우 샷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화면 내의 피사체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 카메라도 그 피사체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촬영한 화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트랙, 틸트, 펜의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고정된 촬영 위치에서 찍는 줌 렌즈를 조절해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일정한 화면 내에 그 캐릭터가 동화로 이제 움직임이 표현되는데 그 범위에 따라가서 이것을 위해 그려진 배경화도 같이 이동하면서 이제 그 효과를 만듭니다. 펠로우샷도 이제 오히려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연출하실 때 이 펠로우샷은 어느 것을 따라가지고 찍을 건지 아니면 이제 카메라 이동이 어떤 타임으로 이동할 건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는 이 부분을 잘 표시를 안 하는데요. 그림 이제 그 17 자동차 펠로우 샷을 보면 표시를 잘 안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레이아웃 하실 때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지 원하는 사람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별로 장비 없는 경우가 거의 모든 달리샷으로 포함되고 장비가 별로 없는 거죠. 트럭 인, 아웃을 응용하는 쇼트입니다. 관객의 주의 환기를 할 때 곧잘 사용되고요. 장면 전환 혹은 이제 주의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이 이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캐릭터가 뛰다가 갑자기 멈춰. 그 농구 그 드라마나 여러분들 그 농구 영화들 이런 것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농구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옛날에 이제 상당히 90년대 후반에 스포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춤 있죠 춤. 브레이크 댄스라고 그러네요. 브레이크 댄스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만 각기 춤이라고 그랬어요. 각이 져가지고 이제 춤을 춘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펠로우 샷을 많이 썼던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패닝 쇼트는 말 그대로 패닝이 되는 쇼트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팬은 그 팬인데 패닝이라고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가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를 일정한 하나의 정점에 고정되고 카메라 머리를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제 카메라 머리만 좌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촬영되고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할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부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펜 레프트처럼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배경이 왜곡이 심해진 거죠. 패닝쇼트는 배경에 대한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설정 화면 혹은 달리는 남자를 따라가는 그 객관적인 시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금 방에 들어간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방 전체를 좌우 패닝으로 주관적 시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스프리건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그 장면도 이것처럼 이렇게 촬영이 됐었는데요. 만화 영화 경우에 이제 카메라 밑에 설치된 촬영 테이블을 수평으로 움직이거나 이제 촬영 테이블에 부착된 패거바를 좌측 우측으로 움직여가지고 팬 효과를 얻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거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카메라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진 거죠. 이외에도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흐릿한 이미지 효과를 얻기 위한 카메라를 급속하게 이제 패닝 시키는 거를 웹펜, 스위스펜 혹은 플래시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면 전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배경에서 인물로 전환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피사체에서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또 갑자기 바뀌면서 여러분들 다른 인물이 이제 갑자기 그 등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영화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제 그림 8하고 그림 9를 보시면 이제 패닝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펠로우샷 같은데요. 펠로우샷이 아니고 이제 패닝에 그 카메라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배경이 원형으로 이제 보이는 듯한 약간의 그런 그 내용인데요. 위에 이제 그림 8을 보시면 이제 좌우 패닝에 해당되는 쇼트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람쥐를 집중적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작을 지정했죠. 그래서 동작을 지정하는 걸 이제 다람쥐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펠로우샷 같죠. 그러고 나서 멈춥니다. 멈추는데 지금 보시면 스톱이라고 윗부분에 서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동물인가요? 다람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그 장면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다른 불독인가요? 아니면 이제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곰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곰이 되면서 곰이 등장하면서 화면에 이제 인물이 이제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물하고 이제 전환이 되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을 갖고 있는 연출이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급격한 대각선 패닝 쇼트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박쥐죠. 박쥐를 쳐다보고 있다가 박쥐에서 갑자기 인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쇼트냐면은 배트맨 있죠. 배트맨에 해당되는 쇼트들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배트맨 같은 거 의외로 이제 그 배트맨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 팀 버튼이에요.
그래서 팀버튼 그 애니메이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 보면 이런 화면의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펜에 대한 펜에 대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패스트죠. 패스트 펜의 한 시점의 이동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틸트 쇼트 수평 이동증 이제 카메라가 고정된 수직에 따라서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틸트는 이제 카메라는 그대로일 걸 아까 설명을 했었죠. 카메라 이제 헤드만 위아래 혹은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힌트 업, 카메라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는 것을 힌트 다운. 근데 힌트 다운이 아니고 틸트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힌트 업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힌트 업은 이게 힌트인지 뭔지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틸트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해서 힌트 업이라고 썼어요. 대신 이제 바꿔야겠죠. 틸트 업, 틸트 다운, 그리고 펜 업, 펜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패닝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줌쇼트 이제 여러분들한테 줌인, 줌아웃 하고 트래킹 쇼트에 나왔었던 트럭 인, 트럭 아웃, 트럭 업, 트럭 백 이거를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줌쇼트로 촬영하는 거 하고요. 그 트럭으로 해가지고 트래킹으로 해가지고 찍었던 그 장면들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줌렌즈는 줌쇼트는 이제 줌렌즈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줌렌즈는 이제 렌즈니까 카메라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렌즈로 이제 확대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크게 보이고 아니면 이제 그 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렌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트럭 아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피사체가 멀리 되는 그런 게 이제 한 자리에서 찍히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쉽고 그래서 촬영되는 부분도 굉장히 쉬웠는데 문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럭 인 같은 트럭 아웃 이런 거 같은 게에서 느껴졌던 이제 원금감 그리고 초점 그리고 그 플래시 효과 그리고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초로. 그리고 페이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피사결심도가 되게 약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딥포커스라고 하는데 딥포커스의 이제 표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줌쇼트에 사용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래킹 쇼트에서 나왔던 그런 효과들이 약간 좀 이렇게 덜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줌렌즈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줌렌즈는 이제 영화 부분에서 많이 써가지고 줌렌즈, 줌쇼트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인하고 줌인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차이는 분명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 자체가 갑자기 관객에게 다가온다든가 멀어진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게 되는 이 줌쇼트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거리의 피사체나 대상물에 빠르고 유연하게 확대시킬 때 이제 장점이죠. 효과적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제 줌 쇼트는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다른 쇼트와 연결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줌 쇼트가 이제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이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같은 이제 쇼트들하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들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자, 영상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와 상대적 위치에 있는 카메라와 촬영 피사체와의 객관적
주관적 상호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객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주관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그 촬영의 시점은 이제 감독이나 카메라가 이제 촬영 장면의 액션에 관여함에 따라 가지고 혹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제 보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주관적 시점은 이제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액션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가해가지고 등장인물의 시점을 대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관적 시점과 객관적인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같이 혼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나누기는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슈트를 보면서 이거는 주관적이야, 이거는 객관적이야, 카메라가 객관적으로 작용했어, 시점이 작용했어, 이거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방 안에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컷되면 다음은 A의 입장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래서 A방에 들어오는 이제 객관적 숏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반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공 눈을 통해서 방 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 방안을 보는 A의 얼굴이 표정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반응 쇼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출, 편집의 연출, 영상 애니메이션의 이제 편집의 이제 연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나오는 그런 그 연결 편집법에 해당되는 이제 쇼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가 나가는데요. 자, 과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일이 있고요. 자가 활동하고 학습 및 과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그 주제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에서 그리고 영상 작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영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시점과 주관적 시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어떻게 연출되고 있나, 요 주제가 하나 있고요. 생각할 문제 두 번째인데, 그 생각할 문제 1번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더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이제 소설을 각색하거나 일부분을 가져온다면 패러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술적, 기술적인 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 이제 거의 불가능한 문장별 시점 변화가 영상으로 되거나 애니메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쇼트로 전환되죠. 그래서 쇼트가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문장처럼 연결이 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영상 시대에 이제 영상 시대의 영상물들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쇼트별로 정확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 생각한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기한 내 한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한의 내용이나 기한이나 내용은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한 문제 1번이나 생각한 문제 2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